회사 연수라며 손주 지호를 맡기고 떠난 아들 부부. 그런데 그들이 간 곳은 연수가 아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웃고 있더군요. 내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내 전남편, 그 내연녀까지. 그날 이후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주의 작은 손을 쥐고 있었다. 지호의 손은 따뜻했고 작았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아이의 숨결이 내 손등을 간지렸다. 아들 부부가 떠난 지 이틀째였다. 회사 워크숍이라 했다. 부부 동반이라 꼭 가야 한다며 며느리 수지는 미안한 얼굴로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지호는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그들의 여행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다음 날 아침 친구 순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빗소리보다 더 떨리는 목소리였다. 영수가 나 어제 공항에 갔었는데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딸 배웅하러 갔다가 우연히 내 아들이랑 수진이를 봤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회사 워크숍 간다더라. 근데 그게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너 전 남편이야. 그 순간 세상이 멎는 것 같았다. 순자의 목소리가 멀리서 메아리처럼 울렸다. 확실히 봤어. 그 내연녀도 같이 있었어. 넷이서 웃으면서 비행기 타더라.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흔들렸다. 뜨거운 차가 손등을 타고 흘렀지만 아무 감각도 없었다. 설마 그럴 리가. 그 사람은 나랑 인연 끊은 지 10년이야. 나도 믿기 싫어서 2번, 3번 봤어. 틀림없더라.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지호는 낮잠에서 깨어나 내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손 시려? 아니야, 괜찮아.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속은 텅 비어버린 듯 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다. 빗소리가 다시 들렸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10년 전 내 삶을 무너뜨리고 떠난 그 사람. 그 사람과 내 아들이 한자리에 있었다니. 심장이 조여오고 숨이 막혔다. 왜? 도대체 왜 그들과 함께?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깊은 허망함이었다. 그러나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 어딘가에서 불씨가 피어올랐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들의 웃음 속에 감춰진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결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이제는 내 인생의 마지막 복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며칠이 지났지만 순자의 말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손주 지호와 저녁을 먹이면서도 자꾸 그 장면을 떠올렸다. 공항 로비, 네 사람이 웃으며 걷던 모습. 10년 만에 다시 본 전 남편의 얼굴이 어땠을지, 며느리 수지는 어떤 표정이었을지 상상했다. 지호가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할머니, 왜 그래요? 멍하니 있어요. 아, 미안. 할머니가 깜빡했네. 나는 아이의 손을 닦아주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음속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손주가 낮잠을 자는 동안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며느리 수진의 SNS를 검색했다. 평소엔 그런 걸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의 세상은 나와 거리가 멀다고 여겼으니까.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확인해야 했다. 화면을 내리자 최근 게시물이 보였다. 푸른 바다, 야자수, 하얀 모래사장, 힐링타임이라는 문구와 함께 올라온 사진들. 그리고 그 속에 믿을 수 없는 얼굴들이 있었다. 내 전남편, 그의 내연녀, 내 아들 준호, 그리고 며느리 수진. 넷이서 리조트 수영장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처럼 자연스러웠다. 수지는 내가 SNS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사진을 올렸겠지. 그 방심이 결국 그들의 비밀을 드러내게 될 줄은 몰랐을 거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나는 사진을 확대했다. 전 남편은 여전히 잘 차려입고 있었다. 내연녀는 그의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다. 아들은 선글라스를 썼지만 웃음을 숨기지 못했다. 며느리는 V자를 그리고 있었다. 회사 워크숍이라던 말은 어디로 갔을까? 부부 동반이라던 그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배신감보다 더 깊은 건 허탈함이었다. 내가 손주를 돌보는 동안 그들은 저렇게 웃고 있었다. 내가 밤마다 지호를 재우며 동화책을 읽어줄 때 그들은 리조트에서 술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던 거다. 지호가 방에서 작은 소리로 울었다. 나는 얼른 휴대폰을 치우고 아이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지금 간식 줄게. 아이를 안고 부엌으로 가면서도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왜 그 사람들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질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날 밤 지호를 재우고 난 뒤 다시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 화면 속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넷의 얼굴에서 어떤 비밀도 읽어낼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분노가 천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기로 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나는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아들 부부가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지호가 뛰어나갔다. 엄마, 아빠. 아이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나는 부엌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수진이 큰 쇼핑백을 들고 들어섰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지호 말 잘 들었어요? 환한 미소였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러웠다. 준호도 뒤따라 들어오며 고개를 숙였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별 말씀을. 지호랑 재미있게 지냈어.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수진이 쇼핑백을 내밀었다. 어머니, 이거 현지에서 샀어요. 건강식품이래요. 고맙네. 나는 그 봉투를 받으며 며느리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피곤한 기색 없는 밝은 눈빛. 정말로 워크숍을 다녀온 사람의 얼굴일까? 지호가 엄마 품에 안겨 제잘거렸다.
엄마, 할머니랑 동화책 많이 읽었어요. 그래, 우리 지호 착하네. 수지는 아이를 안은 채 거실로 들어갔다. 준호가 짐을 정리하며 말했다. 엄마, 이번 워크숍 정말 좋았어요. 회사 사람들이랑 친해지기도 하고. 그래, 다행이네. 나는 차를 준비하며 등을 돌렸다. 목소리가 떨릴까봐 일부러 말을 아꼈다. 거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혹시 힘드신 거 없으셨어요? 지호가 말썽 안 부렸죠? 아니, 잘 놀았어. 나는 찻잔을 내오며 소파에 앉았다. 준호와 수진이 나란히 앉아 여행 이야기를 꺼냈다. 리조트가 정말 좋더라고요. 바다가 바로 보이고 회사에서 제대로 신경 썼나 봐요.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했다. 나는 찻잔을 들며 물었다. 그런데 워크숍에 몇 명이나 갔어? 수진이 잠깐 멈칫했다. 한 20명? 부부 포함해서요. 다들 같은 리조트에 묵었어? 네, 회사에서 단체로 예약했대요. 거짓말은 매끄러웠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리조트 사진 속엔 회사 사람들이 없었다. 오직 내뿐이었다. 준호가 말을 이었다. 엄마, 다음에 또 이런 기회 있으면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 일인데.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수진이 지호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봤다. 준호야. 네. 여행 재미있었어? 네, 오랜만에 쉬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물어봐야 돌아올 건 거짓말 뿐이니까. 그날 밤 아들 부부가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그들이 놓고 간 쇼핑백을 들여다봤다. 건강식품, 초콜릿, 기념품 몇 가지. 양심의 가책을 달래려는 선물들. 나는 천천히 그것들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그들은 거짓말로 나를 속였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거짓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다. 최진수, 내 전남편이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오랜만이네. 그 목소리는 여전했다. 낮고 침착한, 언제나 자신만만하던 그 목소리.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몰려왔다. 배신의 순간, 이혼 서류를 던지던 날, 텅 빈 집에 홀로 남았던 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무슨 일이야? 그렇게 차갑게 나올 것까지야. 그냥 안부 전화야. 10년 만에 안부? 냉소가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가 헛기침을 했다. 저번에 우연히 준호를 만났어. 알아. 준호한테 들었어? 아니. 나는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진수는 잠깐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뭐 그래. 사실 며느리가 투자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투자? 응. 요즘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서 말이야. 그래서 같이 얘기 좀 나눴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연스러웠다. 마치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 그래서 같이 여행까지 간 거야?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진수가 당황한 게 느껴졌다. 그건 어떻게? 사진 봤어. SNS에 올라왔더라. 아,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나는 찻잔을 들며 천천히 말했다. 리조트에서 넷이 참 행복해 보이던데. 영수가 오해하지 마. 정말 사업 얘기 때문이었어. 손주 맡겨놓고 사업 얘기하러 리조트 간 거야? 그건 때마침 일정이 겹쳐서. 변명은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들을수록 더 공허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됐어. 당신 일이고 준호 일이니까. 영수가.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 그 내연녀도 사업 파트너야?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다. 진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그래, 알 필요 없지. 이혼한 지 10년이나 됐으니까. 나는 차갑게 말하고 통화를 끊으려 했다. 그때 진수가 다급하게 말했다. 영수가 흥분하지 마. 다 어른들 일인데 뭐. 그 한마디에 뭔가가 터져버렸다. 어른들 일? 손주 맡기고 넷이서 놀러 가는 게 어른들 일이야?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됐어. 이제 전화하지 마. 나는 통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떨렸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다. 10년 전 그가 날 떠났을 때의 아픔이 다시 되살아났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내 아들까지 그 사람과 한편이 되어 있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거실을 물들였다. 어른들 일이라고?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렇다면 나는 뭐지? 손주 돌보는 기계? 언제든 이용해도 되는 존재?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창밖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는 내 차례.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그들의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겠다고. 그날 밤부터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입는 외출복이 어색했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낯설었다. 언제부턴가 나는 손주 돌보는 할머니로만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은행 창구에 앉아 통장을 꺼냈다.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정기예금 해지하려고요. 전액이신가요? 네, 전부요. 직원이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금액이 적지 않았으니까. 30년간 모아온 돈이었다. 아들을 키우며 혼자 살며 조금씩 조금씩 모은 돈. 혹시 급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가. 괜찮아요. 해지해 주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건 내 돈이다.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다.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내 것이다. 은행을 나와 부동산으로 향했다. 10년 전 이혼 후 혼자 산 작은 아파트. 이것도 정리할 때가 됐다. 부동산 중개인이 놀란 듯 물었다. 정말 파시려는 거예요? 요즘 이 지역 시세 오르는데. 네, 팔 거예요. 어디 이사 가시게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중개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서류를 준비했다. 집을 둘러보며 지난 시간들이 스쳐갔다. 이혼 후 처음 이사 온 날, 혼자 짐을 풀던 밤, 준호가 가끔 들러 밥 먹던 식탁, 손주 지호와 함께 놀던 작은 거실. 하지만 이제 미련은 없었다. 이 집도, 이 추억들도 이제는 내려놓을 때였다. 며칠 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바쁘세요?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좀 볼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세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하지만 진짜 걱정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 아니야, 괜찮아. 그냥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정리요? 응, 이것저것.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수지는 잠깐 머뭇거리다 말했다. 어머니, 그럼 이번 주말에 저희가 놀러 갈게요. 지호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래, 그러렴.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정리하고 있는지. 주말이 되어 아들 부부가 찾아왔다. 지호가 뛰어들어와 내 품에 안겼다. 할머니, 그래, 우리 지호. 보고 싶었어? 아이를 안으며 마음 한편이 저렸다. 지호는 아무 죄가 없는데. 거실에 앉은 준호가 물었다. 엄마, 요즘 어디 자주 나가세요? 응, 좀 볼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혹시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수진이 차를 마시며 슬쩍 말을 꺼냈다. 어머니, 그런데 저희 이번에 아파트 계약 갱신해야 하거든요. 그래, 보증금을 좀 올려달래요. 혹시 어머니가 말끝을 흐렸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다. 그 돈은 없어. 네. 준호와 수진이 동시에 나를 쳐다봤다. 정리했어. 이제 내 돈은 없어. 무슨 정리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예금도 해지하고 집도 내놨어. 왜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제 나도 내 인생 좀 살아보려고. 거실이 조용해졌다. 수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준호를 쳐다봤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나를 바라봤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 일 없어. 그냥 내 결정이야. 나는 웃으며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이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여러 번 왔다. 하지만 나는 짧게만 대답했다. 그들의 질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 한 달이 지났다. 아파트는 생각보다 빨리 팔렸다. 계약금이 들어온 날 나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오래 앉아 있었다. 평생 모은 돈이 숫자로 찍혀 있었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금액. 이제 이 돈으로 나는 새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날 저녁 준호가 찾아왔다. 사전 연락도 없이 현관문을 두드렸다. 엄마, 저예요. 목소리가 급했다. 문을 열자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다. 엄마, 진짜 집 파신 거예요? 응, 계약했어. 왜요?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차를 끓이며 조용히 말했다. 앉아. 차나 한잔 하자. 차는 무슨, 엄마 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얼굴이 창백했다.
나는 찻잔을 그 앞에 놓으며 물었다. 너 요즘 힘든 일 있니?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아파트 보증금 올려달랬잖아. 준호가 입을 다물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미안하지만 이제 도와줄 수 없어. 엄마, 내 돈은 이제 내가 쓸 거야. 나 살아온 게 뭔지 알아?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 키우느라, 혼자 사느라 평생 아끼고 모았어. 근데 이제 보니까 내 인생은 하나도 없더라. 엄마, 그게 무슨. 너희 여행 다녀온 거 알아? 순간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숨소리가 멎은 듯 조용해졌다. 나는 찻잔을 들며 말을 이었다. 아빠랑 같이. 그 사람 내연녀도 같이. 그건 회사 워크숍이라며?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만 바르르 떨렸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한때는 내 전부였던 아들.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엄마, 그게 사실은 뭐? 아빠가 사업 제안을 해서요. 수진이가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했어? 준호는 고개를 더 숙였다. 변명의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손주 맡기고 넷이서 리조트 갔지. 재미있었니? 엄마,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겹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준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실 거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집까지 파시고 예금까지 해지하시고. 내 돈인데 내가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거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희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미 늦었어. 엄마, 이제 너희 인생은 너희가 알아서 살아.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나는 일어서며 말했다. 준호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고개를 떨구고 어깨가 축 처진 채.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아팠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할 때였다. 준호가 떠난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다. 언제부턴가 나는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도 없이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제는 내 시간이 생길 것이다. 내 공간이, 내 삶이 생길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2달 뒤 나는 짐을 쌌다. 크지 않은 캐리어 하나와 박스 몇 개. 평생 살아온 흔적치고는 너무 적었다. 하지만 가벼웠다. 무거운 건 추억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이사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경상도 깊은 산골, 작은 시골집, 아파트를 팔아 얻은 돈으로 마련한 오래된 한옥이었다. 마당에는 감나무가 있고 뒤쪽으로는 산이 보였다. 처음 그 집을 봤을 때 마음이 편해졌다. 여기서라면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삿짐을 싣던 날 준호가 찾아왔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왜 이렇게까지? 준호는 말끝을 흐렸다. 나는 박스에 마지막 물건을 넣으며 대답했다.
여기 있으면 자꾸 과거만 생각나더라. 이제 새로 살고 싶어? 혼자 시골에 가시면 어떡해요? 아프시기라도 하면. 괜찮아.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봐야지.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내가 짐 싸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삿짐 차가 출발하기 직전 수진이 지호를 데리고 왔다. 어머니, 지호가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할머니, 어디 가요? 할머니 새 집으로 이사가.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지호의 눈망울이 촉촉해졌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지호는 엄마 아빠랑 있어야지. 할머니는 가끔 놀러와. 싫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아이가 내 옷깃을 붙잡았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다. 수진이 지호를 떼어내며 말했다. 지호야, 할머니 가셔야 해. 나중에 우리가 놀러 가자. 싫어. 할머니. 지호가 울먹이며 손을 뻗었다. 나는 아이에게 작게 손을 흔들고 차에 올랐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차가 출발했다. 백미러로 점점 멀어지는 아들 가족이 보였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수지는 우는 지호를 안고 있었다. 그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나는 앞만 바라봤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시골 마을. 집 앞에 내리자 고요한 정적이 감쌌다. 도시의 소음 대신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 낙엽이 수북했다. 감나무에는 아직 몇 개의 감이 매달려 있었다. 집안은 비어 있었지만 따뜻했다. 햇살이 마루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며 걸었다. 작은 부엌 아담한 방 2칸, 넓은 마루. 여기가 이제 내 보금자리다. 첫날 밤 나는 마루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다. 벌레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도 났다. 평화로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고요함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엄마, 잘 도착하셨어요? 응, 잘 왔어. 집은 괜찮아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응, 좋아. 여기 공기도 좋고. 준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작게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 그만하자. 너도 내 인생 잘 살고. 네.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산 너머로 별들이 반짝였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 가득했다. 가슴속에 맺혔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내 인생의 시작.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는 삶.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바람 소리가 마치 속삭이는 것 같았다. 이제 괜찮아. 이제 자유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악몽도 후회도 없는 편안한 잠이었다. 시골 생활은 생각보다 고되지 않았다. 아침마다 새소리에 눈을 떴고 해지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도시에서의 바쁜 일상과는 전혀 달랐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다. 처음 며칠은 낯선 얼굴을 경계하던 이웃들도 점차 마음을 열었다. 서울서 오셨다며? 혼자 사시기 불편하시제?
옆집 할머니가 된장을 한 통 들고 왔다. 괜찮아요. 조용해서 좋아요. 그래도 외로우실 텐디. 우리 집에 놀러 오이소. 따뜻한 말들이 마음을 녹였다. 나는 천천히 집을 가꾸기 시작했다. 마당에 낙엽을 쓸고 텃밭에 배추를 심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웃들이 하나씩 가르쳐 줬다. 이래 심으면 안 되지. 이래 해봐요. 고맙습니다. 흙을 만지며 땀 흘리는 일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키우는 일. 그게 이렇게 평온한 줄 몰랐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정말 괜찮으세요? 불편한 거 없으시고요? 응, 여기 좋아.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준호는 안심한 듯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네요. 저희가 주말에 한번 놀러 가도 될까요? 그래, 오너라. 전화를 끊고 나는 마당을 내려다봤다. 아들이 온다니 마음 한편이 설렜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나에겐 내 삶이 있으니까. 주말이 되어 아들 가족이 도착했다. 지호가 차에서 뛰어내리며 소리쳤다. 할머니. 아이는 내 품에 안겨 한참을 떨어지지 않았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우리 지호. 준호와 수지는 집 안팎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그치? 나도 여기 오길 잘했어. 수진이 마당의 텃밭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직접 하신 거예요? 대단하시다. 이웃들이 많이 도와줬어. 그날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었다. 내가 직접 기른 상추와 이웃이 준 된장으로 만든 찌개. 소박했지만 맛있었다. 지호가 상추쌈을 먹으며 말했다. 할머니 집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 그럼 자주 놀러와. 네. 매주 올게요. 아이의 환한 웃음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식사 후 준호가 마루에 앉아 말했다. 엄마, 저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엄마한테 상처만 드렸죠. 나는 차를 따르며 조용히 들었다. 준호가 말을 이었다. 아빠랑 그 일도 정말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그냥 돈만 생각했지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찻잔을 들며 창밖을 바라봤다. 마당에서 지호가 나비를 쫓아 뛰어다니고 있었다. 수진이 그 뒤를 따라가며 웃고 있었다. 용서는 이미 했어. 정말요? 응. 안 그러면 내가 힘들잖아.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드는 일이더라.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고맙습니다, 엄마. 대신 이제 각자 살자. 너는 내 인생, 나는 내 인생. 네, 알겠습니다. 해질 무렵 아들 가족은 돌아갔다. 지호가 차 안에서 계속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며 나는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석양이 산 너머로 지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이 참 아름다웠다. 마음이 편안했다. 이제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내 삶을 살아갈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마루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오늘 아들이 다녀갔다. 많이 미안해하더라. 나는 괜찮다고
이제 각자 살자고 했다. 그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니까. 여기 와서 알았다. 복수는 누군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내는 일이라는 걸. 이제 나는 자유롭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마당을 밝히고 있었다. 별들이 반짝이고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 공기, 이 고요함, 이 평화, 이 모든 게 내 것이었다. 그들은 떠났고 나는 비로소 나를 되찾았습니다. 복수란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끝내 나를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손주 지호의 웃음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반전이 되어 주었죠.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반전을 함께 해주세요. 극적 반전,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남는 이야기